전국 진단해봅니다. 명사수의 촉. 네, 이 자리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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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청문회는 뭐 미용 청문회다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정말 좀 보기에도 저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전에 오늘 오전에 나왔던 예. 아까 정윤회 씨가 7억 원. 부촌이 그 공직자에게 예. 7억 원의 예. 뇌물을 받았다라는 문서가 있다라는 보고를 조한규 사장이. 기자한테 조한규 사장이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겠어요? 뭐 예.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100% 찌라시라고 봅니다. 그래요?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100% 찌라시. 어허. 그리고 예. 우리 사회가 특히 국회 청문회가 저도 오늘 오전에 다 봤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는 안 돼요. 예. 지금 완전히 지금 무슨 과열된 주전자처럼 예. 예. 마구 그냥 수증기를 내뿜고 있는데 예. 제가 왜 그거를 100% 찌라시라고 보냐면 우선 첫째는 그런 문건을 세계일보가 입수했는지 여부도 오늘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설사 그런 문건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 정윤회 씨는 본인과 관련돼서 이런 이런 루머성이나 명예훼손이 거론되는 거를 전부 사법 고소했어요. 아, 예. 전부 고소했습니다. 허위 사실들은 전부 다. 예. 그래서 어떤 것이 밝혀졌냐면 네. 그다음에 정윤회 씨가 오토바이 탄 사람을 시켜서 박지만을 미행했다. 예. 라고 박지만이 주장을 했어요. 예. 정윤회 씨가 그것도 사법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부 다 찌라시로 밝혀졌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아하. 그리고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 그 이른바 2년 전에 나왔던 정윤회 문건. 예.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청와대 다른 비서관 10명이 정윤회와 함께 강남의 중국 음식점에 모여서 예. 누굽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의 퇴진 문제를 협의했다. 예. 뭐 이것이 당시에 정윤회 문건의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정윤회 문건을 그래서 검찰이 수사했지 않습니까? 예. 수사해서 박관천 그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찰관이 검찰에 가서 다 자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중에 돌아다니는 루머 소문을 짜집기 한 거라고. 아하. 그래서 찌라시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 문건이 100% 찌라시였잖아요. 예. 그 문건이 찌라시였잖아요. 자, 제가 그 같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예. 예를 들면 세계일보처럼 어떤 중요한 신문사에서 이런 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예. 보통 신문사에서는 뭐 세계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사도 문건을 많이 입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 문건을 입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기자들의 취재망을 통해서 그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요. 2년 전에 정윤회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비서관 10명이 강남의 중국 음식점에 모였다. 예. 네? 이거는 제가 그동안 정치부 기자들 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는 청와대 시스템이라든가 청와대 비서관들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 문건이 나왔을 때 TV조선에 나와서 예. 100% 찌라시라고 했어요. 예. 네. 이거는 생각할 볼 것도 없다. 100% 찌라시다. 청와대 시스템상 예. 비서관들이 밤에 강남에 10명이 모여가지고 예.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정윤회에 관한 팩트를 추적을 해보면 예. 정윤회는 상당 기간 전에 권력으로부터 아웃됐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100% 찌라시라고 그랬어요. 아, 최순실이 다 장악을 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세계일보 같은 신문사에서 이런 예. 문건을 입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예. 우선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취재라는 게 너무 쉬워요. 강남의 중국 음식점. 예. 그때 다른 신문사들은 거기 가서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뭐 그런 방 구조도 아니고 그런 일도 없었다고 다 확인이 됐잖아요. 예. 1차로 신문에서 그게 찌라시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에 고소 고발돼가지고 검찰 수사 결과 찌라시라는 게 됐잖아요. 예. 박관철이가 자백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찌라시 경찰관, 찌라시 비서관이라고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조홍천 비서관, 박관철 경찰관을. 아하. 그때 예를 들어서 세계일보 같은 언론이 예. 예를 들자면 그런 찌라시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 기자들의 취재력으로 사실을 확인을 해서 이것은 찌라시다. 예. 그런데 박관천이라든가 주변에 취재를 해보니까 무슨 비선 실세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예. 그렇다면 정윤회가 아니라면 누구겠느냐? 아하. 정윤회 부인이 아니겠느냐? 예.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 정치인 있어서부터 비선 실세였던.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순실 주변을 파고들어야죠. 아니 기자들이 왜 기자를 합니까? 신문사가 왜 신문사를 운영을 해요? 신문을 예. 발행하고. 그 많은 기자들이 뭐 합니까? 최순실이를 그때 2년 전에 최순실이 주변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으면 예. 최순실의 존재가 드러났을 것이고 미르나 K재단 같은 일이 안 터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오늘 청문회에 나온 것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아하. 정윤회가 부총리급 공직자로부터 7억 원을 받아서 예. 예. 예? 제가 보면 지난 과거의 정윤회 문건이 아들급 찌라시였다면 예. 이거는 뭐 거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급 찌라시네요. 어떤 공직자가 부총리급 공직자가 정신분열증에 걸리지 않는 한 예. 아무 권력도 없는 한때는 정윤회가 말이죠. 네. 서울고등학교 나왔다는 이상한 루머가 퍼져가지고 네. 서울고 출신 장관들은 전부 정윤회가 임명했다고 그랬어요. 예. 예. 이 오늘과 같은 찌라시하고 비슷한 겁니다. 아. 7억 원을 누가 정윤회한테 정윤회가 실세라고 해도 7억 원을 줄 리도 없고 예. 어떤 부총리급 공직자가 7억 원을 주는데 그 사실이 숨겨지겠습니까? 예. 그리고 부총리라는 게 뭐라고 7억 원을 주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설사 세계일보가 그 문건을 입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네. 그 문건 역시 찌라시다.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한규 전 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네. 청문회에 나와서 이런 근거도 확인되지 않냐고 예. 취재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문건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예. 이렇게 얘기해서 사회적 혼란을 만들면 예. 안 됩니다. 아. 본인이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예. 본인이 정치부장 출신입니다. 그렇죠. 언론인 출신이고 예. 언론사 사장까지 하고 그럼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건도 정윤회 문건하고 똑같이 그런 문건을 보고받았으면 예. 기자들한테 예. 정말로 정윤회가 7억 원을 받았는지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취재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건 아주 간단하게 확인이 될 수 있어요. 부총리급 공직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명 안 되죠. 예. 그 사람 주변에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코웃음을 치면서 무슨 그런 찌라시 가지고 나한테 왔냐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런 거를 전 국민이 지켜보는 예. 주요 방송사들이 다 생중계로 하고 예. 헌법기관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하는 청문회장에서 예. 저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GDP를 따지면 세계 11위입니다. 예. G20의 이런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는 나라의 국정조사에서 저런 찌라시 문건이 등장을 하고 그것이 마치 뭐 사실인 양 뭐처럼 뭐 사실이면 고소 고발해야 되고 예. 어떻게 이 정권의 무슨 뭐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이게 제가 보면 이런 모양새가 진행되는 게 이 사회가 지금 옳은 상태냐 이거예요. 예.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단어 하나 틀린 게 뭐 있습니까? 하하. 예? 그런 확인 절차를 통해서 기자들이 왜 기자를 합니까? 예. 세계보 기자들, 조한규 전 사장이 저런 식으로 세상에 무책임하게 폭로하는 거는 예. 세계일보에서 하루 새벽 별 보면서 밤에 별 보고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취재 전선에서 뛰는 기자들에 대한 예. 이건 사기를 꺾는 일입니다. 아,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앞으로 또 제3, 제4 폭로가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최순실 사태라는 게 뭡니까? 예. 최순실 사태라고 하는 것이 최순실과 그 일당의 경박성에 우리 사회가 놀아난 거잖아요. 예. 그 최순실 사태를 정리하는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와 특검과 탄핵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이런 모든 헌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가 예. 최순실급의 가벼움에 또 놀아나서 되겠어요? 예. 안 되잖아요. 예. 그거를 고치자고 하는 것이 지금 청문회고 그렇죠. 그건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7억 원 그것은 100% 찌라시일 거고 찌라신 거 그런 찌라시의 찌라시급의 그런 것들을 무책임하게 폭로하는 일이 다시는 청문회에서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이 7억 원 그 얘기만 들었는데 아니 양승태 대법원장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문건이 있답니다. 자 보세요. 자 문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문회에 나와서 그런 문건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언론사 사장을 했으니까 언론사가 책임지고 그 문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서 먼저 신문에 보도를 해야죠. 아하.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건 내용을 알고 그리고 나서 진위 여부와 정부의 책임 여부에 관한 사회적인 공론이 발생하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지금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 뭐 산행을 이 정기적으로 조한규 다녔다는 것 사장은 외에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조한규 사장 빼놓고는 아무도 없잖아요. 예. 김성태 위원장부터 해서 이해운 의원 해서 예. 국정조사 청문위원하고 그리고 저 그 텔레비전을 보는 온 국민하고 그 문건을 들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본 사람이 누가 있고? 없죠. 아무것도 없는 유령의 실체 문건을 가지고 오늘 오전 내내 한국 사회가 갑론을박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이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예. 한국 사회가 이런 식으로 왜 가볍고 이상하고 왜곡되는 식으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예. 간단하게 기자들이 확인을 해서 먼저 세계일보가 보도를 해야죠. 예. 정부의 이 잘못이 관한 문건이라면 예. 보도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켜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예. 해야 되는 게 정도 아니에요. 예. 내용도 공개하지 않냐고. 문건이 있다. 예. 과거에 세계일보가 입수했던 정윤의 문건이 100% 찌라신 문건이었는데 예. 그 문건하고 비슷한 문건일지도 모르는데 사실일 가능성도 있고 어쨌거나 그 여부는 세상에 공개를 하고 많은 사람의 공론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식으로 일이 해결이 돼야 최순실 사태의 재발을 막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 되는 거지. 왜 이 엄중한 청문회나 우리 사회가 예. 이런 식의 가벼운 방법에 놀아나야 됩니까? 제가 오늘 케이스를 2개 들어드렸습니다. 7억 원과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사찰 내용 그건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이라는 판단은 일단 내용이 공개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 전에 모든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가정을 해서 마치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얘기하면 최순실 사태에 끼어 있는 지금 50%의 과열 현상을 냉각시켜야 된다. 50%는 뭐 사실관계로 해서 검찰 수사와 국조화 또는 이런 걸로 해서 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대충 50%는 완전 과열, 과속, 오버히티드 돼 있어요. 예. 이거를 냉각시켜서 예. 우리 사회가 차분하게 그래야지 되지. 마치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끔찍하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정권이 말이죠. 알파서부터 오메가까지, 예. 알파서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것이 다 범죄를 저지르고 무슨 그건 아니죠. 사찰하고 말이죠. 무슨 이렇게 식으로 막 예. 몰아가가지고 예, 하면 우리 자신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권에 벌써 4년 가까이 통치받았다고 하는 우리 국민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 주장이. 예. 잘못된 부분은 철저히 반성을 하되. 그 사람의 몫은 그 사람에게. 예. 철저하게 50%의 사실관계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가져가되 그렇죠. 50%의 과열과 과속은 제발 과열을 냉각시키자. 예. 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하지 말이죠. 지금 청문회를 지켜보는 우리 청소년들, 예. 자라는 세대들이 예. 진실과 사실관계에 관한 본인의 인생관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저런 청문회를 보고 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터뜨리고 보는 게 임자구나. 그건 안 되는데요. 안 되잖아요. 그럼요. 어맨커 아들 되죠. 딸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겠어요? 그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나도 나의 아들 딸들이 청문회를 보면서 그런 거 배우는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청문회 뒤편에 있는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합법적인 방법. 예. 그것을 잘 안 하는 세대들에게 가르쳐야지. 그럼요. 다 세상 물정을 알만한 사람들이 말이죠. 사회적 경력도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예. 다 그냥 완전히 한쪽으로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확인되지 않은 무슨 찌라시 문건 하나 가지고 네. 말이죠. 예. 이런 식으로 무슨 7억 원이니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제 아들 딸에게 저런 청문회를 보지 않도록 저는 하고 싶어요. 아니, 어제 핵심 의혹은 세월호 7시간 의혹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미용 지수를 받았냐 안 받았냐만 따지다가 끝나서 국민들의 그 답답함만 가중시킨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생긴 것의 원인이 청와대의 폐쇄성에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월호 7시간에 관해서 청문회에 드러난 사실이라든가 이 정부가 얼마나 허술하고 엉성하며 문제에 관한 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세월호 7시간만 가지고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정부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저는 예. 세월호 7시간 사태 초기서부터 예. 네. 무슨 정권이 세월호 같은 엄청난 재앙적 이 비극 사태가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2년 넘게 설명 못하는 정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 저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예.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이것은 빨리 다음 대통령이 저는 예. 5월쯤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걸로 봐요. 네. 예. 제가 판단할 때는 헌재가 한 3개월 정도 예. 이제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럼 5월 달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구중궁궐 같은 뭐 경복궁 근정전 같은 왜 그 본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지은 건데. 어허. 네. 예. 노태우 대통령 때 그저 군인 출신의 총무수석 비서관이 중심이 돼서 지은 건데 네. 어떤 취지로 지었는지 아세요? 뭐라고 지었냐면 예. 역사상 남을 아주 정통 건축물을 짓겠다고 해서 지어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최고 집무실로서의 예. 효용성이나 예. 실무적인 어떤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 네. 의리의리하게 경복궁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군사 정권의 아주 대표적인 어떤 예. 사고 방식을 반영한 건물입니다. 아. 이 군사 문화 중에 하나 나쁜 예. 군사 문화. 예. 좋은 군사 문화도 많지만 나쁜 군사 문화 하나는 형식을 중시하고 이런 어떤 의리의리하고 이런 어떤 위험을 갖추는 예.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지은 게 현재의 청와대 본관이에요. 네.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그 구중궁궐 본관 집무실도 별로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맞아요. 공식 일정이 있거나 아니면 의전이 있거나 예. 또는 외부인 접견하거나 여야 영수회담하거나 예. 말이죠. 이럴 때만 사용을 하고 공식 일정이 없을 때는 그저 또 작은 궁궐, 작은 구중궁궐 같은 자기 관저. 예. 관저에 그 2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이제 숙소고 하나는 관저 집무실이었죠. 예. 그 관저 집무실에서 주로 머물렀더라고요. 아유. 그 군대에서 사고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구호가 있습니다. 지휘관은 정위치 근무. 예. 예. 밖에 나가거나 뭐 어디 있거나 하여튼 지휘관은 사고가 생기면 자기 집무실에 와서 예. 부대를 통제하고 정상적인 지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세월호 같은 사고가 터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대통령이 의관을 갖춰서 바로 본관 집무실로 가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본관 집무실로 가지 말고 비서실장과 참모들이 있는 자, 이거 보십시오. 예. 저기 보면 위민 일관이라고 위민관이 있죠. 위민 1관, 위민 2관, 위민 3관 세 개가 비서동이에요. 그렇죠. 예. 저 위민 1관에 2층이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3층이 간이 집무실이 있습니다. 맞아요. 대통령이 쓰는. 대통령이 쓰는 간이 집무실이 예. 있어요. 그리고 3층에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할 수 있는 영상 국무회의실이 있습니다. 예. 위민 1관에. 예. 이명박 대통령은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위민 1관의 3층의 간이 집무실에 와서 집무를 봤어요. 예. 평상시에는 본관 집무실에 가서 넥타이 매고 정식으로 출근을 해서 정상적으로 집무를 했고. 자, 그러면 그 세월호 사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청와대 본관 오른쪽에 지금 그림은 없습니다만은 대통령 관저. 예. 대통령이 관저에서 7시간을 머물렀잖아요. 예. 혼자 점심 먹고 혼자 저녁 먹고 미용사 불러다가 올림머리 하고. 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편한 자세와 또는 내가 볼 때는 캐주얼한 차림으로 TV 보거나 예. 하루 종일 머물렀던 것 같아요. 예. 참 되돌아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동선을 한 거죠. 어떻게 예. 했어야 되느냐? 청와대 본관에도 가지 말고 왜냐하면 청와대 본관에는 비서실장과 참모진들이 네. 없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위민 1관의 3층 간이 집무실. 예. 간이 집무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식 집무실이에요. 그럼요. 그 집무실로 가서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불러다 놓고 관련 정무 민정 홍보. 예. 왜냐?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지휘하고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과 예. 회의를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구조 방법에 관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예. 네. 또 하나는 사실상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거의 없었다. 예. 현장에서 해경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작전이 진행되고 예. 사실 그 말은 제가 판단할 때는 맞습니다. 아하. 맞아요, 그거는. 예. 현장에서 말해서 청와대가 뭐 저 서울에서 그 구조 방법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 하지만 청와대는 50%는 그 문제고 나머지 50%는 당일날 뭘 얘기했냐면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예. 가장 먼저는 정권이 이 사건으로 흔들릴 수가 있다. 예. 그럼 이 사건에 관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떻게 하고 국민에게 어떤 점을 설명을 해야 되냐,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장을 논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것이 정권에서 말이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 정권이 어떻게 그 사건을 처리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광우병 사태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잘못한 내용보다도 10배, 100배 타격을 받은 이유는 그랬죠. 제대로 국민에게 홍보를 못한 것 아닙니까? 대처를 못하고 정무와 민정과 홍보 기능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예. 대통령 업무의 전부와 절반이 그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3층, 위민일관의 3층에 가서 핵심 참모들을 소집해가지고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월호 사건의 파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국민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예. 내가 대통령이 TV 앞에 언제 나가서 예. 어떻게 설명을 하고 말이죠.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레이건 대통령은 챌린저호 우주왕복선이 폭발했을 때 당일 저녁에 백악관에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을 위로하고 그렇죠. 챌린저호 폭발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을 미국의 어린아이들. 예. 왜냐면 미국 어린아이들이 과학에 관한 꿈을 갖고 있는데 그럼요. 자기들의 우상들이 자기가 보는 TV에서 공중에서 폭발해서 완전히 구름으로 변했던 것 아닙니까? 그 엄청난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어린아이들부터 위로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날 저녁에 TV에 나와서 그 유명한 연설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위민일관의 3층 집무실에 모여서 해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대통령님,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아마 정권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중대본은 언제 방문을 하고 팽목항은 언제 현장에 가고 말이죠.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조속히 대통령께서 나와가지고 충격을 받았을 국민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문책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하지 않고 그저 보통의 날처럼 어나더 보통의 평범한 날, 공식 일정이 없는 평범한 날처럼 행동한 거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 책임이 50%고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이 참모진들의 책임이 50%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세상에 2시 57분까지는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지고 그 이후에는 비서실장이 책임진다는 체제가 이게 어느 나라 체제입니까? 그렇죠. 제가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정부고 이게 나라입니까? 저것은 말이죠. 우선은 뭐냐면 국가안보실장은 예를 들자면 북한의 휴전선을 도발이라든가 또는 테러라든가 이런 또는 간첩이라든가 이런 국가안보와 관련된 상황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이런 어떤 각종 뭐 교통사고나 또는 지진이나 또는 이런 세월호 같은 이런 대규모 재앙은 말이죠. 해경과 경찰을 어느 부서가 쥐고 있느냐? 정무수석실이 쥐고 있어요. 그렇죠. 정무수석실이. 그리고 중앙재해대책본부, 안전행정부는 누가 쥐고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이제 행정수석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전부 이제 정부 관련 이런 수석실에서 다 쥐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상황 통제를 비서실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비서실장이 틀어지고 비서실장이 밑에 해경, 경찰, 안전행정부 다 데리고 있으니까. 비서실장이 상황을 체크를 하면서 비서실장이 해야죠. 비서실장이. 무슨 국가안보실장이 2시 57분까지 내가 책임지고 보고하고 그 다음부터는 비서실장 책임이고 이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그리고 비서실장이 그를 총책임져야 될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어디 계신 줄을 몰랐다. 이게 국가냐 이게 나라냐 말씀까지 하셨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잠깐만 추가를 하면 자 시간 다 됐습니까? 잠깐 짧게만 짧게 좀 여하튼 5월달에 당선되는 새 대통령 저 본관으로 가지 말고 바로 위민일관의 3층 집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하고 동시에 설계 건축 지시를 내려가지고 저 위민관들이 아주 낡았어요. 그렇죠. 옆에 이제 경호동이라고 있습니다. 위민관과 경호동 건물을 부숴가지고 독일의 연방청사처럼 아니면
미국의 이 백악관처럼 예.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옹기종기 모이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예. 제 이 루즈벨트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사랑방 응접실 이건데 예. 여기서 제가 조지 부시 대통령을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인터뷰를 했어요. 아. 이 나라가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얼마나 대통령이 국민하고 밀착했냐면 예. 루즈벨트룸에 앉아가지고 제가 조지 부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되면 처음에 이제 처음에 대변인 들어오고 그다음에 홍보석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장이 들어와가지고 뭐 어떻게 좀 분위기 잡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폼 잡으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루즈벨트룸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확 썰고 들어와요. 예.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 대통령이 바로 들어와요? 혼자 뭐 들어오고 조금 있다가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예. 그리고 앤드류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는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아무런 문서나 서류 준비 아무것도 없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편하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에 답하는데 내가 부시 대통령 북한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것이냐 이 질문 포함해서 한 두세 개를 계속 북한에 관한 질문을 하니까 네. 대통령이 나한테 쫑코를 주는 거예요. 아. 이 미스터 김은 또 북한이냐? 또 북한이냐? 예. 그래서 내가 우리 한국 국민들은 북한에 관한 대통령님의 답변을 지금 신중하게 기다리고 예. 있습니다라고 나는 또 정색을 해서 했더니 예. 대통령이 나한테 미안한 것 같아요. 좀 코를 아. 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나는 말이야 항상 나를 괴롭히는 기자들 놀려. 뭐 이런 식으로 또 농담을 딱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터뷰 다 끝나고 일어나는데 제가 우리 대통령 각하 예. 하고 사진 좀 한 장 같이 좀 예. 찍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흔쾌히 내 손을 잡아 끌면서 이렇게 벽으로 가더니 사진을 딱 찍어주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갔어요. 완전히 이웃집 아저씨 같은 예. 예. 이런 소통 공간이니까 네.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은 저 위민일관에서 3층에서 직무를 시작하고 예. 동시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예. 독일 연방청자처럼 같은 건물에 있는 거로 새 건물을 짓는 작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